안녕하세요, 아이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꽤나 충격적인 영상을 보시고 베트남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장점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매력적인 나라이며 그렇게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살면 좋은 점 탑5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저렴한 물가. 뭐니 해도 싼 물가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물가가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싼 편이며 무엇보다 인적 서비스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여행 오는 한국인치고 베트남 마사지 샵에 가지 않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팁을 포함해서 1시간 기준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베트남에 와서 마사지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최소 한국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꽤 괜찮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베트남 한국인 여행자나 거주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을 경우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이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베트남 음식이 딱입니다. 커피의 경우 전 세계 2위 커피 생산국답게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베트남 연유 커피는 한 잔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장기 거주자가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 달 정기 승차권을 20만 동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기 승차권의 최대 장점은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타든 10번을 타든 상관없습니다. 일일 승차권은 7,000동으로 이것도 엄청 싼데 한 달 정기 승차권을 사면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거의 무한대로 싸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료도 무척 쌉니다. 저는 비에텔 120K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12만 동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유튜브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요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엄청 느린 것도 아닙니다. 별 불편함 없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둘째, 강력한 치안.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안전일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한국인 거주자나 여행자들이 현지인에 의해 총으로 피살됐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태국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태국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베트남에서는 총기 소지 자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찰이 공권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 발생률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해외에서 악명 높은 베트남 갱도 자국에서는 공안의 서슬퍼런 공권력 앞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늦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편입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 어딜 가나 늦은 밤에는 특히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치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치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연코 동남아 어느 국가보다 치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도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를 모니터링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에 맘 편히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편리한 인프라. 하노이 미딩 같은 곳에 가면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 마트, 호텔, 부동산 중개소, 미용실, 노래방, 법률사무소 등등 웬만한 것들은 다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동남아에서 이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타국에 나와 살면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음식일 텐데 하노이 미딩의 경우 한국 식당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한국 음식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으면 고향의 맛을 음미하며 맛있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배달 K와 같은 배달 앱 덕분에 집에서도 편리하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일 것입니다. 하노이는 최근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며 한국 스타일이 가미된 아파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 다른 개도국에서 살 때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할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부동산 중개소가 없어서 지인을 통해 아름아름 집을 알아봐야 했는데 베트남은 부동산 중개소가 곳곳마다 있고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는 심지어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한국인인 곳도 많고 아예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직원들도 있다 보니 집 구하기가 한결 편합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임대인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쏠쏠한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여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 비해 비교적 도로 상태가 양호하고 전국적으로 도로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 육로로 이동하는 것도 비교적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항공편은 동남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한국과의 노선이 압도적으로 많아 비에젯과 같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면 20에서 30만 원대로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싸고 맛있는 열대과일. 열대과일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과일을 좋아하는 데다 베트남은 거의 모든 열대과일이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며 품질도 뛰어난 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언제든 제철 열대과일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현재 과일 수출 기업들이 향상된 살균 및 소독 기술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있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매년 과일의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 중 망고스틴은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과 더불어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지만 망고스틴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맛있는 과일입니다. 제철 시기가 짧고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산톤이라고 하는 성분에 항암 작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과 식욕 억제,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고 감기와 염증,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일입니다. 냄새를 제외하면 그 맛이 매우 부드럽고 달콤하여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왜 과일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리안은 비타민과 당분이 높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의 피로도를 낮추고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엽산도 풍부해 빈혈,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두리안 속의 마그네슘은 몸속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당뇨 및 심장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망고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베트남 사람도 즐겨 먹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베트남 망고는 크기와 색깔, 맛도 다양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망고가 있는가 하면 딱딱한 망고도 있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망고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혈액순환 및 혈압 관리 등에 좋다고 합니다. 또 망기페리는 염증과 활성산소 등으로부터 심장세포를 보호할 수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코넛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과일로 알려졌는데 더운 여름에 코코넛 열매를 바로 두툼한 칼로 손질하여 코코넛 열매 윗부분을 칼로 잘라 빨대를 꽂고 코코넛 주스를 마시면 한여름의 갈증이 한 방에 날아갈 정도로 그 맛이 예술입니다. 숟가락으로 안쪽에 과육을 긁어먹는 것도 나름의 재미입니다. 코코넛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열량 소모를 빠르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한국인에 대한 호감.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 당시 박정희는 외화벌이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참전 8년간 총 31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전에 깊숙이 개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파병된 병력 중 일부가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고 분열을 강간하는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년 8월 23일 방한한 쩐득 르엉 베트남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뢰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공식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국 관계에 잠재적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렴치한 일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은 다른 여느 외국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힙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인들을 보면서 일종의 동경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동경이 그러했듯 지금의 베트남인도 그 당시 한국인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베트남에서 좋은 대접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우해 줄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을 때는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몽골에서 잠시 살았을 때는 정말이지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몽골은 음식 문화 자체가 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보니 늘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교통 같은 기초 인프라도 형편없었기에 모든 게 다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한여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명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베트남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참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용산 총독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시절에는 조금은 부족해도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베트남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one just come